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여러 날 만에 뵙니다. 실은 안철수 대표님께서 출마 선언을 하셨던 그날에 제가 논평을 하려고 한창 메모를 하다가 다음날 바로 압박 면접이 또 있게 된다고 해서 그럼 이 면접 내용까지 마저 들어보고 논평을 한다고 하루를 더 미룬 것이 그만 오늘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출마 선언 바로 그 당일날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국힘당 진짜 큰일 났구나.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똥줄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여차하면 피똥까지 싸게 생겼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원색적으로 표현해서요. 아무튼 저는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후보님이라고 불러드려야죠. 무릇 안 후보님의 이번 출마 선언을 들으셨던 국민들은 모두 안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에서는 결코 또 누구랑 단일화니 뭐니 하는 이런 일이 없이 반드시 완주하게 되리라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반드시 완주하셔야 하며 결코 그 누구랑 단일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만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일단 안철수라는 이 이름 석자만 나오면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나가 몸살까지 앓고 나는 그런 인물 하나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가 아니고 둘이죠.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잖아요. 바로 오늘의 이 국힘당의 당대표로 있는 자 이준석과 이 이준석의 상왕 김종인 말입니다. 아직까지 김종인은 그러니까 안 후보님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고 또 그 다음날 압박 면접도 진행하신 뒤로 오늘 지금까지 아직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준석은 그 속바닥이 원체 시냇물처럼 아주 얍삭하고도 환하게 들여다 보이잖아요. 벌써부터 모든 입 가진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과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일놈 같은 이라고 바로 이놈 때문에 국힘당이 이번에 큰일 나게 생겼다고 바로 이놈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망쳐놓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여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제는 동아일보에서까지도 칼럼이 나왔던데 바로 오늘의 안철수를 출마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준석과 김종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래서 안 후보님께서 출마하게 되신 것이라면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이 이준석과 김종인에게 고맙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때 이준석이 갑자기 당대표가 되어 예스까 노까 하면서 이 합당을 깨버렸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만약 이준석이 아니고 주호영이나 또는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성사되었더라면 아마 안 후보님의 오늘의 출마 선언은 결코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역설이라도 이런 역설이 없죠. 이런 걸 생각하면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그냥 마냥 미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이 두 소인배에게 솔직히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계속 우리 안 후보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사건건 헐뜯고 디스하다가 결국 합당도 다 날려버리고 오늘의 이 참사를 부리게 된 것이 아니냐. 너희 국힘당에게는 참사이지만 중도의 국민들에게는 이건 참사가 아니라 대경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평 이후로 저는 다른 이준석과 김종인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틀 뒤면 그러니까 11월 5일에 국힘당에서는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바로 그날로부터 어떤 후보가 확정되었건 그 후보는 이제 다른 이준석이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면서 그가 한번 혓바닥을 놀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중도의 국민들과 특히 안 후보님의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나아가 경멸을 자초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국힘당에서는 11월 5일 이후 최종 후보로 확정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바로 이준석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번 논평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11월 5일 이후부터 이준석과 김종인이 더 이상 함부로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을 상대로 함부로 제멋대로의 농락질을 벌이게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들은 그러니까 국힘당의 일부 얼빠진 작자들은 모두 엄청나게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자기들의 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당내 경선 그 투표 참여율도 50%니 60%니 하면서 이제 이 기시대로라면 곧 대선도 다 이긴 듯이 굉장하게 고무되어 흥분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대참사가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지를 지금 이 자들은 깜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이준석이란 자는 이 자는 여간 영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아직도 자신만만한 듯이 단일화 없이도 지금 추세라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대선에서 이재명을 꺾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필수 가결의 조건이 아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누가 자기랑 단일화를 하자고 하나요? 이미 안 후보님께서는 출마 선언을 통하여 그리고 또 압박 면접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완주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자가 이따위 소리를 제치고 있는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잔뜩 쫄아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왜 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죠. 일단 최종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이제 이준석은 곧 뒷골방으로 물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주둥아리가 결단코 조용히 당겨져 있을 리는 없을 테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좌파 매체 언론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들쑤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틀림없죠. 국힘당은 하루도 피어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당 후보는 후보대로, 당대표는 또 당대표대로, 그리고 또 상망도 한 분 계시잖아요. 이 자들 모두가 제각기 나서서 허튼 소리를 제치고 다닐 것이고, 언론은 또 언론대로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온갖 이상한 제목들을 만들어서는 기사들이 매일같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김종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기사들은 금방 윤석열한테로 오르르 몰려가 김종인이 뭐라고 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윤석열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기사들은 이번에는 우르르 하고 홍준표한테로 달려가서 윤석열이 방금 뭐라고 했는데 넌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면 어디 그 말 자체를 전체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취사 선택하잖아요. 서로 말을 모순시켜놓고 불화를 일으키고 오해와 이간질을 일삼는 데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대한민국의 언론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역설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진보좌파 언론이 만약 국힘당과 나아가 보수우파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서로 반목하여 싸우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 이 두 소인배를 매일같이 취재하면 됩니다. 이 두 자를 매일같이 언론에 띄워주면 범보수 야권은 틀림없이 진짜로 100% 아사리판이 되고 맙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준석이 잔뜩 쫄고 있는 원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윤석열이나 홍준표 이 두 사람은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 가운데서 어느 누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었건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김종인과 이준석 이 두 소인배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일이 최우선의 급선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이준석이 이 주둥아리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국힘당은 우선 먼저 범보수 야권 안에서부터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중도의 안철수 후보는 두말할 것도 없고 보수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도 정통 보수로 자처하고 있는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 정광훈, 김경재의 국민혁명당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야권에는 이미 출마 선언한 후보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열이면 열, 모두가 이준석과 김종인을 싫어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죠. 팩트 그 자체잖아요. 이걸 윤석열이나 또한 홍준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 두 분 곁에도 참모들이 있을 텐데 이 참모들이 모두 십상시가 아닌 이상이야 왜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차하면 그러니까 범야권 속에 후보가 결코 안 후보님 한 분뿐이 아니시잖아요. 그 지지율이 얼마나 작거나 또는 아주 잡히지 않더라도 이들은 분명하게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이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모두 다 편개치고 이들과는 단일화가 필요 없다.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모두 우리한테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식의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준석과 김종인 이 두 자가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부터 이미 줄기차게 해왔던 주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은 바로 어제까지도 계속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이준석의 주둥아리를 이대로 둬두고 국힘당과 나아가 전체 보수파 국민들은 이 미친 자를 이대로 둬두고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빨리 주둥아리에다가 재갈을 물리든지 아니면 바느질로 꿰매버리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이참에 아주 제물로 바쳐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틀림없이 눈사태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직접 책임지고 이자의 입을 바느질로 꿰매버리든지, 만약 그게 안 되면 이참에 이자를 당대표직에서 사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범보수우파 세력들이 모두 하나같이 나서서 만약 이런 자를 계속 당대표로 이대로 둬두고는 도저히 국힘당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들고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준석 같은 이런 소인배 하나도 제어 못하는 국힘당의 대선 후보라면
이런 후보에게서 보수파 국민들은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정치력도 권위도 카리스마도 없는 후보가 본선에 나가면 그냥 이재명의 한방 펀치에 온 얼굴이 묵사발이 되어서 나가 떨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힘당은 나아가 전체 보수파 국민들은 모두 이 두 사람이 소인배, 즉 늙은 김종인과 젊은 이준석, 이 두 자의 정치농간에 빠져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라는, 이준석이라는 이 더러운 물독에 빠져서 익사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독에 빠진 아이가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 물독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허둥대기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사마광은 불이 나게 돌멩이를 주워들고 와서는 이 물독을 깨버리는 방법으로 물독 안에 빠져있던 아이를 구해냅니다. 만약 물독이 아까워서 깨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그 물독에 빠졌던 아이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자성어의 염일방일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하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만약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지도부가 조금이라도 앞날을 내다보는, 그것도 그렇게 먼 앞날도 아니고 바로 1년도 안 되는 10개월 이내에 곧 있게 될 이번 대선에서 발생하게 될 일들을 조금만 미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졌더라면 그때 이미 서울시장은 안철수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때 이미 국민당과 국힘당은 진작 합당했을 것이고 지금쯤은 보수와 중도는 하나같이 똘똘 뭉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국힘당에 경제 전문가로 자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경제학 속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듯이 바로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는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서울시장이라는 만두 하나를 손에 쥐고 또 대통령이라는 만두도 하나 마주 쥐려고 하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마저도 모두 잃게 된다는 이런 세상사 이치를 김종인이나 오세훈이 몰랐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냥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일단 뭐든지 내 입가에 다가온 것은 그것이 독이건 약이건 할 것 없이 일단 내 배부터 채우고 본다는 그런 한없는 탐심 때문에 서울시장을 가로채고 합당은 깨버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잘라서 내 혼자 공부를 하는 식으로, 제가 국힘당이 이런 더러운 착태에 대하여 비판할 때면 항상 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 자들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니 보찜부터 내놓으라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구하는 일이 급해서 미처 보찜은 못 건졌는데 지금 바로 가서 건져주마 하고 물가로 내려가는 은인을 뒤에서 발로 걷어차 아주 물속에 쳐넣는, 이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한마디로 뱀이나 독사 같은 자들이 바로 이 국힘당인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정신없이 길어지는군요.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힘당에 경고를 합니다. 11월 5일 이후부터 어떤 후보가 당선되었건 상관없이 빨리 이준석, 김종인 이 두 소인배와 결별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준석의 입에 빨리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정부 여당과 진보 좌파가 범보수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이 진보 좌파 언론을 동원하여 기자들이 매일같이 바로 이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찾아가 독사 같은 이 두 자의 혓바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말들을 매일같이 짜깁기 해서 언론에 탁기소로 만들어 내놓으면 야권은 그냥 이 두 자의 혓바닥에 놀아나서 서로 판목하고 분열하고 나아가 공격하면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면 이건 안철수 후보님께 다시 드리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국힘당은 절대로 좋은 정당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장동 게이트 아직까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장동 게이트에서 돈을 챙겨 먹은 도둑은 국힘당 쪽에서 먼저 나왔지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어떤 국회의원이 여기에 연루되었거나 또는 곽상도처럼 50억, 아니 담은 5, 아니면 담은 500만 원이라도 챙겨 먹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때문에 국힘당 또한 더불어민주당과는 똑같은 도둑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이런 도둑들끼리 정권교체에 도미로 나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과의 단일화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대선 반드시 끝까지 완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건 지건 그 선택과 결과는 바로 국민의 몫이며 국민들은 그 결과 그 선택으로 인한 모든 대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꼭 마치도 보수파와 국힘당이 황교안을 선택하여 총선을 망쳐먹었듯이 다시 또 김종인을 선택함으로써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오늘의 중도와 보수 사이의 분열의 씨앗을 그때 이미 묻었듯이 또 그리고 이준석이란 이 둘도 없는 희대의 소인배를 당대표로 선출하여 중도와 보수 사이의 합당을 다 깨먹고 오늘의 이 참사를 빚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때문에 보수파 국민들은 그리고 국힘당의 당원들 또한 이제는 결코 그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당신들 자신의 그 잘못된 바보스러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중도를 잃어버리고 안철수를 잃어버리게 된 이 모든 대가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도리밖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